양자 통신은 이제 보안과 신뢰를 바꾸는 기술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자 하나에 중첩된 상태로 보내는데 그거를 누군가 관측을 하면 중첩된 상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빼내려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에 중첩된 상태가 무너지니까 그거를 시그널로 잡아서 누군가가 도청을 하려고 한다는 걸 바로 알아내는 게 양자 암호고요. 그 다음에 양자 난수 생성기는 소프트웨어 구현할 때 랜드 값, 그러니까 난수 값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랜드 이렇게 딱 치면은 그거는 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백만 번 돌리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서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자 난수 생성기는 그런 패턴이 절대 없는 이런 난수 생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보안 쪽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차세대 양자 네트워크는 퀀텀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다. 양자 컴퓨터 간의 양자 네트워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자 보안은 이제 Harvest Now, Decrypt Later 이거가 양자 보안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지금부터 양자 네트워크를 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정부가 2028년부터 양자암호 네트워크를 정부의 주요 망에다가 갖다가 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아마 그 BEP 달성하는 때가 2028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28년까지 장비 개발이 목표였었는데 1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자 보안이라는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자 센싱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바이오 센싱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입니다. 기존의 PCR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있는 병원균들을 굉장히 증폭을 해야만 거기에다가 그 현관물질을 붙여서 그걸 디텍션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단일 광자 검출기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은 증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5분 이내에 PCR과 동일한 수준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겟으로 했는데 바이오 쪽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바이오 센서 회사에서 저희 보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싱글 포톤 디텍터하고 광학계만 팔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피보팅해서 그렇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자 센싱이 먼저 상용화될 수 있는 이유, 바로 저희 회사가 양자 센싱을 먼저 상용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자 통신은 그 바로 다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양자 암호 장비라는 게 굉장히 크고 비쌌어요. 그래서 50kg 갖다 까는데 한 3억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는 누구도 이 보안을 위해서 그 정도 돈을 투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큰 이 광학 보드를 이 손톱보다도 작은 칩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사이즈도 줄이고 가격도 줄여서 이거를 대중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30년쯤 되면 굉장히 작은 양자암호 장비를 만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광 케이블이 셋업이라고도 하고 라우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도 양자암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퀀텀 투 더 홈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는데 유럽에서 제가 만든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한테 뺏기기 싫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퀀텀 투 더 홈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7대 트렌드인데요. 이제 파일럿에서 업무 흐름 통합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물류기업, 에너지기업들이 지금 많이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퀀텀 에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아니면은 IBM이 계정을 열어줘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형태의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 나중에 이제 양자 컴퓨터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직접 구매를 해서 자기 회사에서 쓸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
워크플로우에다가 적용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 구매는 하지 않고 돈 내고 잠깐 들어가서 활용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메가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어떤 회사는 어디에 인수되고 어떤 회사는 어디에 인수되고 이런 것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생태계에 재편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그 광통신 장비 업체한테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공급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초저온 냉동기, 그다음에 무슨 뭐 다양한 패키징 기술, 그다음에 고속 고주파 제어하는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양자 기술이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가 이 정도 굉장히 큰 양자 컴퓨터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양자 기술이 들어가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칩, 그리고 굉장히 작은 진공 챔버 안에 있는 이런 칩들은 진짜 양자 기술이지만 사실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양자 컴퓨터가 뜨고 나니까 결국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가 그 극저온으로 내리는 그 냉장고 만드는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스템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양자 기술이 당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 통합하는 기술들이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Day라고 이거 이제 옛날에 그 밀레니엄 버그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 사람들이 협박하기에 좋은 겁니다. 이 퀀텀 컴퓨터가 RSA를 깨기 시작하면 니네는 완전히 전 세계가 혼돈에 쌓인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준비하고 디플로이하는 시간이 양자 컴퓨터가 능력을 갖게 되는 시간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때는 전 세계가 이제 혼란에 휩싸이니까 그 미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하고 다니죠. 왜냐하면 저희 장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도래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미리 준비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계획은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퀀텀 결합 논의 확대,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AI 하던 쪽에서 퀀텀 쪽에 돈이 많이 쏠리기 시작하니까 원래는 이제 뭐 퀀텀 무슨 양자 컴퓨터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이러다가 이제 퀀텀 쪽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AI하고 퀀텀하고 같이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I 퀀텀 하이브리드 이래서 퀀텀 쪽에 있는 돈 빼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 이제 AI와 퀀텀은 많이 협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국가 전략 기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를 예를 들어 미국에다가 수출을 할 때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고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다 수출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한국에다가도 회사를 만들어놨고 미국에다가도 회사를 만들어놔가지고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산업 적용 전체 지도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 쪽, 제약,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유통, 통신 보안, 반도체, 국방우주, 에너지라고 이쪽에 제일 많이 활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융은 컴퓨팅 쪽에서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해야 될까 저기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 금융계에서 그 모든 데이터들이 보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이래서 저희도 사실 금융망에다가 제가 SKT에 있을 때 금융망에다가 몇 군데 집어넣어 놨습니다. 별로 그 금융사에서 그런 것들은 바로 밖으로 밝혀지지 않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자 암호로 보안을 한다 이러면은 해커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그 양자암호하고 상관없는 데를 깨놓고 니네 보안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이제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어떤 금융사가 이걸 도입을 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던 센싱 그 다음에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할 때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학 소재 뭐 이런 것들 심지어 포스코도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이거를 포스코는 신강종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철을 개발을 한다. 이래서 그쪽에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교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통신 보안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다가 옛날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 없네를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막 현미경으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에다가 단일 광자 센서를 쫙 깔아놓고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제가 SK 텔레콤에 있을 때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야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그때는 못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저희 쪽에다가 상당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그때야 이제 SK텔레콤에 직원도 많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하이닉스 쪽 보고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크면 조금 더 크면 그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우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보안에다가 센싱 뭐 이래서 스텔스기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스텔스 잡는 레이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도 에너지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요즘 그린 에너지 했을 때 어떤 때는 확 몰리고 어떤 때는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컨트롤 이런 것들에 대한 최적화 그 다음에 센싱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지금 메탄가스 센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LNG 터미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메탄가스가 사실 폭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탱크는 굉장히 3중, 4중으로 돼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 파이프라인에서 새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신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재무제표에는 찍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샌다라는 게 나오면은 바로 셧다운이 되는데 사실 어디서 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저희 양자 센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디서 샌다라는 걸 찾아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바로 해결을 하면 되는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하고 지금 MOU를 맺고 내년 2월까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서 POC를 진행을 하고 저희 장비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원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팔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양자 산업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늦었어요. 양자 컴퓨터 쪽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랑 같이 이온트랩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던 친구가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온트랩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IonQ 정도 되는 것들을 2-3년 내에 쫓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대 저기서 국제연구기관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 못합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삼성은 사실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모든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맘만 먹으면 제가 봤을 때는 IBM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 하는 거 이상으로 바로 쫓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왜 패스트 팔로워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양자 같은 경우는 먼저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건 좀 많이 안타깝다고 보시면 그리고 국가 예산하고 투자하는 게 어디는 1년에 몇십조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년에 3조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딥테크 회사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은 많은
회사들이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좋습니다. 이미 테스트베드 다 깔려 있고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OC 문화가 확립이 돼 있다. 정말 POC 문화 잘 확립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반도체 안에 모든 그 유해가스 센서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트론 이런 회사들이 저희 거 기술을 바로 도입을 하려고 당장에 POC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의 가장 장점, 양자를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점, 글로벌 공항 물류, 그 다음에 스마트 항만 인프라, 바이오 클러스터, 그 다음에 첨단 제조업 기반, 그 다음에 초연결 도시 인프라 및 지리적 이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인천 쪽에서 이렇게 되게 대우를 많이 받고 있고 인천이 도와줘서 투자도 받고 있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인천 쪽의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인천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인천이 이제 그 양자 클러스터에 선정되는 거 지금 제안서 내는 상태인데 거기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선정이 되면 저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인천에서 과제를 받아가지고 그 하수도에서 마약 측정하는 그 과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그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거는, 사실 마약 같은 거 이렇게 어디 안에 숨겨져 있는 거는 저희가 못 찾지만, 샘플로 나온 것들이 이게 진짜 마약인지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양자 전략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명확하게 그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쓸데없는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멀뚱하니 양자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쓸데없이 빨리 시작해가지고 전략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양자 컴퓨터 좋다니까 우리도 돈 한 1억씩 내고 양자 컴퓨터 한번 써보자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양자 컴퓨터가 그거를 정의를 먼저 하시고 도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이제 만능주의, 그 다음에 주객전도인데 본객전도라고 재미나이가 썼네요. 그래서 그 주객전도의 오류, 그 다음에 하드웨어만 양자 컴퓨터 우리도 만들어보자 이런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은 필요 있겠어? 라고 있다가 나중에 놓쳐가지고 경쟁력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 시기, 그 다음에 보안 이슈들에 대한 지금 빨리 적용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언제 벌어져 이러면서 적용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안 이슈 크게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전문가 우리나라에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알파고 충격이 빡 왔을 때 우리나라 AI 전문가들 몇 명이라고 그랬었죠? 200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AI 전문가 됐잖아요. 물론 허스도 있긴 하지만 AI를 저 같은 경우도 제가 AI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전 AI를 굉장히 잘 씁니다. 회사 동영상도 제가 다 만들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도 다 AI 써서 만들고, 그러니까 AI 오케스트레이션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양자를 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양자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현재 직원들을 만들 것인가,
그 재교육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현재 인력들을 어떻게 재교육시켜서 양자 인력으로 바꿀 것인가, 양자를 잘 다룰 수 있는 인력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핵심 결론, 신기술 등장 시 맹목적으로 과대평가하고 과대평가하면 돈만 낭비하고 실패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아직 불완전하다고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면은 다른 경쟁사한테 밀려가지고 그때 가면 완전히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별로 다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학원생한테 전하는 현장의 메시지는, 이거 제가 처음에 양자 암호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물리학자들이 저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퀀텀의 Q자도 모르는 거가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양자 암호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대한민국의 물리학 교수님들, 저하고 나이 비슷한 교수님들 혹은 나이 드신 교수님들한테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걔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시스템의 S자도 모르는 애들이 니네가 어떻게 그럼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거냐 라고, 심지어 그 회의 시간에 소리 지르고 싸우고 했었으나 요즘은 서로가 서로의 그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양자를 한다라는 거. 저희 회사 25명 중에서 양자 전문가 5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존에 그냥 전자공학 했던 친구들, 기존에 다른 거 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같이 모여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양자, 내가 물리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는 당장 그 기업 생존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현실적인 산업 인프라다, 양자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기회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 기업들은 굉장히 준비하는 기업 대비 이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하드웨어를 개발해야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선가 개발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가져다 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는 진짜로 데이터 전송이 중요한데 이 데이터 전송에서 여기에서 누군가 데이터를 빼간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저렇게 발전하고 했지만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GQT 코리아한테 양자 센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알람을 울려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딱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